사업소장, 미화 감독 23명 보고 담당. 예. 뭐 미화원 쪽에서는 여성을 저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은 볼 수 있지만 이런 공무원, 미화 감독, 그러니까 청소하거나 이런 공무원이죠. 이런 분들이 여성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해자 이름은 안 밝혔죠. 만 57세는 지난 2015년 7월 대구 사업소에 미화 감독 공개 채용이 지원했으나 면접 시 면접관으로부터 남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질문을 받았고 이후 미화 감독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공시설관리단 노주 지회장 진정을 했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요. 이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여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진정서를 내거나 어떤 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혼한 시작. 이혼한 형제자매, 배우자의 계부모 등 피부양과 인격은 차별. 예. 이혼한 형제자매에서 진정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혼인, 경력, 이혼이나 사별 등이 있는 형제자매나 계형제자매, 계시부모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며 인권위에서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시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볼까요? 비서채용 시 시작. 비서채용 시 혼인 여부, 신체 조건 확인은 고용차별. 인권위 예, 진정인이 어떤 신문에 비서직 채용해서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신문 인사 담당자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키를 물어봤대요. 그다음에 결혼 시기도 물어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직무의 능력보다 신체 얼마나 쭉쭉 빵빵인지, 결혼 여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평가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전화 인터뷰에 통과했으나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문사에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서 이것이 시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경향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 남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이런 여성의 아픔을 보고 봐야지 우리가 뭘 고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남자들 배려를 안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남성을 좀 배려하는 강의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근데 남성분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각이 여성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또 남성분들의 어떤 그런 훌륭한 것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진료비 가면 읽어볼까요? 시작. 진료비 감면, 결혼한 여성의 부모 제외는 차별. 예, 진정인 주모 씨 68세인데 A대학교 병원 교직원으로서 A대학교 병원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결혼한 여성 직원의 친정 부모를 할인 대상에서 제하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 해서 2015년 5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있죠. 요번에 요것만 읽어볼까? 뭐라고요? 시작. 따로 사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부모부양 가족수당. 여성은 부모만 부모여야 지급하는. 예, 요런 얘기도 있고요. 내용을 만나요. 또 초등학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초등학교 추석번호가 남학생만 앞부분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서울 시내 초등학교가 남학생 추석번호 1번, 여학생은 추석번호 50번부터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기분이 상한 거나 아니면 난 왜 1번을 못 받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세세하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성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여성이. 자, 여성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한번 볼까요? 자, 여성이 행복하게 살려면 뭐부터 바꿔야 하나요? 사실 여성이 지금 만약에 행복하시다면 뭐 바꿀 게 없겠죠. 근데 어머니나 또는 내 딸이 또는 또 내 친구가 여자예요. 여자 친구야. 그 여자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부모님이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면 여러분
가슴이 안 아프세요? 아프시죠? 아프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살다 보니까 잘 못 봐요. 관심을 이제 내일에 집중하는데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직접 아픈 사람이 나서야 되는 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 보시면 여기 국기가 있죠. 이게 어디 같아요?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 낙태 금지 그 이슈 많이 되고 있죠. 뉴스 보시면 이거 참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인구도 우리나라에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냥 낳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여성 입장에서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실수했는데 이걸 낳아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결혼도 안 할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반대 임신 자, yes we did. 우리 해냈다. 여기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예, 여성들이 지금 소리치죠? 자, 25일 아일랜드는 진보적인 임신 중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이 여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이건 좀 영어긴 한데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Our body, 우리 몸, 그렇죠? Our body, 좀 약간 굴리긴 했지만 Our body, 예, 우리 몸. Our lives, 우리 삶은 Other right to decide,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 몸과 우리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이요. 카톨릭 국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그죠? 이탈리아 로마. 거기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교황 체제이고. 그래서 이런 기독교 국가에 속하는 거예요. 기독교죠. 이런 국가로서는 이 생명을 죽인다고 표현해야 되나?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이혼도 못하게 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저는 좀 요거 보고 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만큼 세상이 변했고 의식도 변한 거죠. 옛날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에 의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나라였는데 This will be about feeling that 국민투표는 제가 사랑하는 나라와 states 그 문화가 저를 인큐베이터가 아닌 그 이상으로 country that I love 있잖아요. and a culture that I love so much about. 줄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은 주체로 봐주고 있구나. 이 여자가 지금 주체라는 얘기했어. 여성 주체. 그 굉장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Actually recognizes that I have so much more to give than as a vessel and as an incubator. 자, 수정헌법 제8조 국민투표 폐지 찬성을 했습니다. 자, 몇 %요? 66%예요. 엄청 높죠. 과반수가 넘었어요. 네, 수정헌법 8조. 자, 이번 임신 중단 합법화 결과는 아일랜드에서 여성 인권을 위한 역사적 승리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총리가 뭐라고 해줄까요? Medical doctor, as a former 아일랜드의 총리로서, 의사로서, 또 보건부 장관으로서 minister for health, I don't believe we 원치 않는 임신으로 위험에 can 처한 persist in 여성들이 a situation whereby women in 더 crisis 이상 규제되지 않은 약을 먹으면서 저 그냥 무조건 약 갖다 먹는 거예요. 아무 약이나 떨어질 수 있는 약은 먹는 거예요. are risking their 안타깝죠. lives 목숨을 건 모험을 하게 놔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through the use of unregulated medicines. And I don't believe 또한 헌법이 의학적, 도덕적, the 법적 Constitution 문제의 is the place for making absolute 절대적 결론을 낸다고 생각하지 statements 않습니다. about medical, moral, and legal issues.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보세요. 이분이 About medical, moral, and
absolute is the place for making. 헌법이 그래 뭐야 잠시만요. And I don't believe 헌법이 의학적 도덕적 헌법이 의학적 도덕적 법적 문제의 헌법이라고 했죠. the Constitution is the place for making absolute. 절대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종교들 중에 법이에요. 종교법. 그 다음 헌법도 만든 거죠. 법. 그런데 이 헌법이나 어떤 제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덕치, 인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존중을 하지만요. 법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요. 이 법의 한계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이 여성들이 고통받는 걸 아무리 법으로 제조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무너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 쓰고 이렇게 이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about medical, 법을 moral, 위해 and 쓰겠다는 거죠. legal issues.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거 보세요. 83년 이후 해외에서 수술을 받은 아일랜드인은 17만 명에 다른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러 다른 나라로 원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 원정 출산만 한다. 원정 낙태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 같은 데서도 배 있죠. 그 배가 의사를 거기다 집어넣고 배에서도 해요. 바다. 배. 그냥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한국에서 안 된다고 어디 가나 중국 가잖아요. 다른 나라 가죠. 거기 가서 하는데 그게 청결하지 않고 그러면 여성들이 질병을 받아오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의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의사라고 하지요. 물론 의사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죠. 근데 아닌 사람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 죽는 거 그거 어떻게 그쵸? 예,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보세요. 2012년 중전 수술을 거부당해서 이 여자는 임신했었던 여자인가 봐요. 그래서 사비타 파나바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요. 내가 낙태하고 싶은데 거절당하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여자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가 그래서 지난 1월 29일 국민투표가 결정된 이후 낙태 근처 찬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해외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 수천 명이 투표를 하기 위해 임시 귀국하는 현상까지 나왔다. 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다른 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의 그런 걸 위해서 이걸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귀국하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고 뭐고. 자,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좋아하죠? 그래서 아일랜드 정부는 12주까지 임신하고 나서 12주까지는 제한 없이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한국도 나오죠? 한국도 그 어느 때보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그죠? 지금 여성들이 한국 티켓 입고 있죠? 오늘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지금 우리 이슈예요. 요즘 핫 이슈죠? 예. 그래서 아일랜드처럼 그럼 우리가 낙태해야 된다.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거는 모든 사람이 이제 결정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낙태를 안 하고 하는 방법 없을까? 그냥 우리 애 낳자. 그러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구가 부족하니까 애를 낳아도 좋은데 이 국가가 키워주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태를 안 하고 아기를 낳겠죠, 그렇죠? 국가가 키워주면 그런 국가의 어떤 좋은 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포기하는 일은 없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볼까요? 영국의 여성들 참여권을 위한 투쟁이네요. 자, 요 영국의 여성들은 자, 일단은 요거를 보기 전에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세계 여성 참정권 운동사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고 볼게요. 자, 1789년 프랑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권 주장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은 배제된 선언이다. 우리는 그냥 프랑스 인권 선언이면 달달달 외웠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여성이 없다라는 거 참. 자, 이 여성을 주목하십시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을 다시 쓰며 여성 인권 선언문을 발표한 여류 작가 올랭프 드 구즈라는 여성이에요. 최소한의 권리를 외친 그녀의 제목은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덕성을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준비된 연단, 바로 단두대입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자꾸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올라가야 된다. 연단, 너가 발언할 곳은 단두대다. 그래가지고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했죠.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연단에도 오를 권리도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괴로웠던 거죠. 우리가 왜 권리가 없는가, 남성들처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가슴 아픈 거죠. 운동으로 확대됩니다. 1880년 뉴질랜드 여성 참정권 청원서를 이제 올린 거죠. 당당히 청원서에 서명한 케이트 셰퍼드. 자, 이 여성이요, 여성 투표권 나도 하겠다라고 의회에 요구합니다. 여기다가 안 돼. 여자가 무슨. 자, 이렇게 요구했죠. 황당한 요구 아니야? 당연한 요구? 그래서 이제 그런데 32,000명이 서명해서 절반이. 자, 이게 뉴질랜드죠.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획득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의 총리 있죠? 아든 총리, 여성 총리잖아요. 임신한 그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뉴질랜드가 그만큼 여성 인권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 여성들이. 그래서 여성이 파워가 아주 세요. 뉴질랜드. 자, 영국이죠. 자, 이거는 주목해보세요. 애들을 뛰어넘는 분노가 이끌었대요. 근데 여기선 시대로 변했대요. 조문객들이. 자, 1913년 6월 4일 영국 최고의 더비 경마대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장면이에요. 한 여성이 뛰어들었다. 자, 어디 뛰어드는 거 보실까요? 자, 여기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이 여성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왜요? 심심해서? 아닙니다. 할 말이 있어서 뛰어드는 거예요. 보세요. 뛰어들었어요. 의자가 벗겨졌죠? 자, 경마 경기 도중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여기 있죠? 여기요. 데일리 스케치에 나왔죠? 여성 참정권
추석권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 국왕의 말에 짓밟히다. 일부러 뛰어드는 거예요. 국왕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국왕이 안 주는 거예요. 여성 참정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죽어도 좋으니까 내 다음 여성들을 위해서 또는 내 딸을 위해서 난 기꺼이 몸을 바치겠다라고 일부러 뛰어드는 거예요.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요 국왕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 국왕이 왔다고 해요. 말에 뛰어들며 외치는 한마디 여성에게 투표를 해. 이건 정말 가슴 아프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를 이렇게 딴 투표기 때문에 투표하실 때 한 번씩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가고 싶을 때 이거를 보시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래서 이분의 나흘 만에 숨지셨습니다. 에밀리 데이비슨. 여기 써있죠? 영어로 vote for women, 여성을 위한 vote, 투표. 자, 여성 진일을 또한 여성 참정권 운동에 붙은 글씨.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1918년에는 처음으로 30세 이상의 여성들한테 영국이 이렇게 인심을 썼죠. 그런데 28년도에 10년 있다가 이제 21세 이상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그래서 모두 다 투표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미국이죠? 여기 미국이죠? 여기 1870년 10월 5일. 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수잔 앤서니. 자, 며칠 뒤에 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어요. 그녀의 죄가 뭐냐면 불법 투표했다. 요즘 얼마나 투표를 하고 싶었으면 가서 투표한 거예요. 투표권도 없어요. 그때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죠. 가서 투표를 한 거야. 그랬더니 너 와. 누가 너 투표하란대. 그래서 소환장이 날아온 거예요. 자, 법정에 선 수잔 앤서니가 그녀가 외친 여성 투표의 합법성.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시민이 된 모든 사람은 이 약주국의 시민이고 이들의 시민권과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모든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거나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제한되는 것은 안 되죠. 네. 그러나 불법 선거 유죄 선고를 했어요. 불법 선거라고 투표했다고. 너 이리 와. 너 누가 투표해야 돼. 그래서 선고만 했어요. 그래서 벌금 $100 선고. 자, 그죠? 잠시만요. 미국 시민의 시민권과 자유에 여성의 투표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지금 여기 어디 같아요? 투표소 같죠?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써있네요. Opposed to woman suffragette. suffragette이 여기가 참정권이에요. 여성 투표, 여성 참정권에 opposed to 반대한다는 거예요. 헤드쿼터즈가 나오면 본부 이런 뜻이죠. 본부. 예, 그래서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하면 국제협회 이렇게 써있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는 야, 열받은 거예요. 여자들이, 미국 여자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씩 뭘 주고 있죠? 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딱 되네요. President Wilson says, 대통령 윌슨이 말하기를 This is a time to support woman suffrage. 자, 여성의 참정권을 서포트할 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요거를 피켓으로 갖고 다니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에 수정헌법을 만들어주고 수정헌법이 다시 만들어지고. 자, 영국과 미국의 여성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여류 작가 구즈, 올랭푸드 구즈가 죽은 지 2세기
150년 후 프랑스 여성이 1945년 4월 29일에 투표를 하다. 보이죠, 이렇게. 자, 읽어볼까요? 감명 깊죠.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투표권을 얻기 위해 여성들이 희생을 감수한 이유는 투표를 통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영국 시작. 영국 여성 참정권 운동가 에멀린 팽크허스트. 요 에멀린 팽크허스트는 아주 급진적인 여성 운동가예요. 요거는 영화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만을 위한 거다. 여성 왜 이렇게 투표를 주장해? 이게 아니라 보다 나은 삶. 그리고 이거는 함께 가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서 아빠만 행복하고 아들만 행복하고 할아버지만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정의 행복도 밸런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들도 딸도 다 행복하듯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성들이 잡혀가고 짓밟히고 이렇게 해서도 참정권을 이렇게 주장했던 4명의 여성. 한 장의 무거운 참정권, 바로 투표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네, 어렵게 이렇게 얻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걸 좀 바라봐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좀 차별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또 뭐예요? 외모 이런 걸로 다 이제 차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있다 보니까 아들 힘들어. 아들은 너무 부딪혀. 우리 딸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자를 더 좋아해요. 남자보다는. 네, 저는 남자 그게 또 차별이거든요. 남자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는 그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성만 제가 좀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아들한테도 아들 힘들다. 아들 너무 나선다, 나댄다 막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남아서 선호 사상이 아니라 여하 선호 사상이에요. 그런 부분도 제가 여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남자 여자 이제 차별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썼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누군가의 능력치를 이제 지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차이를 또 인정하는 데는 또 아직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퀴어 축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오픈 마인드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에이즈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차이를 조금 인정해주고 또 차별하지 않기로 오늘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가장 그 배타적인 차별을 심하게 하는 동네인 마쓰시마에 살고 있는 권혜형입니다. 마쓰시마 송도입니다. 송도 신도시. 저희는 그 쭉 30분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그 나이 드신 여자분이 이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네. 본인들이 클 때 여자라서 당한 어떤 못할 말을
한 것이 좀 후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주로 얘기할 때는 남녀 차별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흔한 것 같아가지고 아까 쭉 17가지인가 19가지 쭉 얘기하셨잖아요. 차별의 근거는 이제 그 구별할 때 치유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자를 욕을 하면은 남자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사람을 욕하는데 경상도 사람이 될 수 없고, 흑인을 욕하는데 백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치유 불가능한 것을 지적할 때 차별이라고 하고, 치유가 가능한 것을 할 때 이제 구별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 남녀 문제를 가능하면 배제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써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모두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쓴 건데요. 지역 차별 발언을 하지 않겠다. 쟤는 전라도 출신이라서 저래. 쟤는 뭐 일본 놈이라서 그래. 그래. 쟤는 뭐 깜둥이라서 저래. 이런 거 그런 말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얘기이고, 그 다음에 쟤는 남자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 여자라서 저래. 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좀 덩치가 작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좀 큰 육체적인 힘이 많이 더 내려갈 때 좀 덜 처녀시키고 뭐 이런 좀 덩치가 큰 여자한테 좀 이렇게 큰 일을 시키고 힘을 많이 쓰는. 그래서 그 수식어할 때 여자가 저러면 안 되지, 남자가 저러면 안 되지, 사람이 저러면 안 돼. 인성이나 이런 거를 관여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는 흰사람 외국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피부색이 진한 사람들은 저를 다문화가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차별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그 화성에서 작은 회사에 다녔는데요. 회사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국 외국 국적이 4가지인가 5가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그 스리랑카 사람이었는데 아침 인사할 때 아유보안 해가지고 스리랑카 말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태국말로 살라말 코쿤카 커콘캅 뭐 커콘캅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해가지고 하는데, 그 최근에 그 음식의 새로운 그 우리 식으로 햇섭이라 그러나 뭐 이런 어쨌든 위생적인 처리, 위생적인 도살에 관해서 할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슬람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언하는 데가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용하고자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저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어쨌든 그런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천에 이사 온 지 아마 14년 됐는데, 그동안 수봉산 밑에 문화안에서 가까운 분께서 항상 침대교회로 제가 이사 와서 벌써 꽤 오래됐네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그 산성 침대교회 주방장 양해금 쌀이면 박해하죠. 양해금 집사가 있는데, 난 사실 국민기초 수급자예요. 내가 지금 1948년생으로서 난 70세고, 근데 내가 오늘 이제 마지막 주간에 동사무소에 도화 1동, 내가 사는 도화 남구 미추홀구 도화했던 쌀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식당에서 나보고 한다는 소리가, 나보다 4살 아래는 52년생 양희금 집사가 쌀 여러 사람이 같이 먹게 쌀 좀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핵심이 기분이 뭐예요? 불쾌하고, 아니 이거 신부를 내가 차별금지 근데 그게 담임 목사 좀 들어보시죠. 이태진 목사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민족성을 아직 고집, 편견, 고정관념, 자존심, 자의심, 이기주의, 욕심, 방탕원상, 뭐 고질성, 무례, 무기본, 무배려 많은데 이 강자 앞에서는 약자는 짓밟고 그게 또 일종의 내가 아주 볼 때는 그 차별, 차이 내가 속으로 볼 때는 내가 좀 차별을 당하는구나. 차별 좀 영어로 디스크리미네이션인데 차별 당하는 거야.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려다가 아유 그래도 신분이 목회자 참아야지 어떻게 그래서 그 여자 집사하고 때리고 그 오빠도 양해현 목사라고 지금 기독교하고 신내 분명 성교 회장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절대로 캐릭터 인설팅 내 의견이 소중하면은 상대방 의견도 소중한 거예요. 내 의견이 소중하면은 상대방 의견도 소중한 거예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오늘 저 연전 강사님 자 이게 사실 인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그 갈등, 컨플릭트가 이렇게 많은 사회인데 그것도 한 일종의 상대방 무시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나를 차별을 해, 기분 나쁘다. 그럼 그게 질문은 뭐냐? 살인이거든. 미국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요. 이게 모든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 선입견이 있으셨던 분도 계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때문에 임금 격차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요. 또 어떤 어머니께서는 젊으셔서 어리셔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재능도 있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차별받으셨다네요. 그다음에 취업하면서 뭐 면접이라든가 그런 뭐 이력서 내는 그런 과정에서 차별받았다네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하는데 차별받은 뭐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차별 금지 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결심했습니다.